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마음을 닦는 것, 마음을 계속 닦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신기한 형태로 끌어당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운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저에게 운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쉽게 답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운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운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면 긍정적인 에너지와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에 그만큼 운 좋은 현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운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다사카 히로시의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도쿄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싱크탱크인 소피아 뱅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멤버이고 달라이 라마 등을 명예 회원으로 둔 세계 현인 회의의 일본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력이 상당히 화려한데요. 무엇보다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 운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이 책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과학적 가설에 입각해 운이 현실의 존재함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에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운을 끌어당기는 실천 방법으로 3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인생의 습관을 고친다. 둘째, 인생의 해석을 바꾼다. 셋째, 인생의 각오를 다진다. 저는 이 3가지 방법 중 인생의 해석을 바꾼다는 내용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번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 뭐 하면서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돌아봤을 때 좋은 결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 그 일 자체를 크게 운이 나빴던 일로 기억하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저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운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다. 불운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운이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가른다.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에서 5번째 챕터 읽어드립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경험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방법.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인생의 부정적인 경험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방법.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병으로 고생했다. 바라던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다. 일에 크게 실패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나는 별로 우수하지 않은 인간이다. 나는 별로 장점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별로 운이 따르지 않는 인간이다 같은 자기를 한정하거나 부정하는 부정적 상념을 낳고 고착시킨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런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의미를 제고하고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결코 부정적 경험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다.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의 해석을 바꾼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방법일까? 다음에 설명할 해석의 5가지 단계를 마음속에서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우선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다. 내 인생에 성공의 경험이 많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에는 실패만 있고 성공한 경험은 별로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성공의 경험이라 하면 극적인 성공의 경험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공의 경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경험이란 경기에서 전국 우승을 하거나 프로로 유명한 상을 받거나 창업해서 대성공을 거두는 등의 극적인 성공의 경험이 아니다. 사실 살면서 다양한 성공의 경험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에만 눈이 가서 결과적으로 부정적 상념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아무리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도 좋으니 내 인생에 많은 성공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칭찬해줘서 기뻤던 경험. 고등학교 때 학교 축제에서 반 친구들과 카페를 열어 성공했던 경험.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대학 입시에 합격한 경험. 희망하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취업난이 극심한 때에 취직한 경험. 독감에 걸렸지만 프로젝트를 열심히 완수한 경험. 이렇게 작은 경험이라도 좋으니 인생의 다양한 장면을 회상해보고 그것이 실은 성공의 경험이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때 얻은 것보다 얻지 못한 것에 눈이 가는 경향이 있다.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에 마음이 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상념이 생기는 큰 원인이다. 따라서 인생을 돌아보며 소소한 성공 경험을 정성껏 재고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념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정리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어떤 성공 경험을 떠올릴 때는 그때 느낀 감각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 성공한 요인을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때 느낀 기쁘고 즐거웠던 감정을 떠올려야 한다. 과거 경험에 동반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처음에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감각이 되살아난다. 지식으로서의 기억은 비교적 간단히 잊히지만 감각으로서의 기억은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되살아난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행위는 그건 좋았지, 그건 나빴어, 덕분에 성공했어, 그 탓에 실패했어 같은 형태로 플러스 상념과 마이너스 상념 혹은 긍정적 상념과 부정적 상념을 분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공 경험에 대해 생각하면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실패 경험이 마음에 떠올라 부정적 상념이 생긴다. 애초에 생각하는 행위는 논리를 사용하는 행위이며 논리란 대상을 절단하고 분할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행위는 반드시 진위, 선악, 미추, 달성과 좌절,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같은 형태로 긍정적 상념과 부정적 상념의 분리를 낳는다. 참고로 스포츠 트레이닝 분야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중시하는 방법을 종종 쓴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다.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빛나는 한순간을 사랑한다면 그 감정 자체로 마음속에 긍정적인 상념이 퍼진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에 빛나는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그렇다면 해석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다. 내가 운이 강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운과 관련해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하나 있다.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이란 나는 강한 운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이다. 확실히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말로 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나는 강한 운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운이 강하다라는 긍정적 상념이 무의식 세계에 새겨져 있다. 이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운이 강하다라는 상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나는 운이 강하다라는 상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끌어당겼다고 하는 편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반면 안타깝게도 무의식 세계에 나는 그렇게 운이 강한 편이 아니야 라는 자기의 한정적 상념이나 부정적 상념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상념 자체가 좋은 운을 쫓아낸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상념을 나는 운이 강하다 라는 긍정적 상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에서 뭔가 극적으로 강한 운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까? 극한 상황에서 강한 운을 끌어당긴 경험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자신의 과거 인생을 돌이켜봐야 한다. 그리고 상기해야 한다. 내가 행운의 인도를 받은 경험을. 왜냐하면 실은 누구 인생에나 행운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몇 번이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인생에서 이렇게 생각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인생이 열렸다. 그 사건이 일어난 덕분에 길이 열렸다. 이렇게 행운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누구의 인생에나 있지 않은가? 다만 여기에 인생의 신기한 측면이 있다. 행운의 인도를 받을 때 종종 불운한 사건으로 찾아온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운이 강한 사람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불운해 보이는 사건이 실은 행운의 인도를 받은 사건이었다는 역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아, 나는 운이 좋지 않아 같은 부정적 상념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 사라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시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 시점 전환을 할 수 있다면 해석의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행운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다. 불운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운이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조금 당황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한 가지 상징적 사례를 소개하겠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떤 사람이 해외 출장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적인 실수로 큰 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다. 큰 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왼발을 절단하게 되었다. 마취에서 깨어나 현실을 안 그는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비탄의 늪에 빠졌다. 하지만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날아온 그 사람의 부인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끌어안으며 뭐라고 했을까? 여보 다행이야. 목숨은 건졌잖아. 오른발은 남았어.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인생의 진실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가른다. 확실히 그렇다. 우리는 역경이 우리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역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불운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사건의 좋은 부분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며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운이 강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즉 인생에 대한 해석력이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해석력이야말로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바꾸어 마음속 부정적 상념을 긍정적 상념으로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과거의 실패 경험이 실은 성공 경험이었음을 깨닫고 불운해 보이는 사건이 실은 행운의 사건이었음을 깨닫는다면 해석의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 좋은 인생에 감사함이다. 인생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상념,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이끌어준 위대한 무언가에 감사하는 상념은 감사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공포 같은 부정적인 상념을 없애준다. 그렇다면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서 생겨난 부정적 상념을 없애기 위한 해석의 다섯 번째 단계란 무엇일까? 내 인생에 주어진 궁극의 성공 경험을 깨닫는 것이다. 궁극의 성공 경험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있음은 고마운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 삶에는 갖가지 고생이나 공경, 실패나 패배, 좌절이나 상실, 병이나 사고가 있다. 때로는 삶에서 달아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역경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전진하여 인생을 빛낼 수 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인생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지 않은가? 나의 소리책 깔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